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C&I 소비자연구소 대표 조미입니다. 자, 오늘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관련돼서 진행 상황을 여러분과 함께 이제 공유하기 위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왜 필요한지 하는 것은 지난 여러 영상에서 제가 이제 몇 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11년에 최초로 발의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국회가 넘어가면서 제정이 안 돼가지고 지금 9년째 거의 표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올해 최근에 DLF, DLS, 파생결합 상품 증권 사태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특별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됐는데, 아쉽게도 10월 24일 날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어느 정도 가닥이 좀 잡혀서 한 고비는 좀 넘기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여전히 몇 가지 쟁점 사안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결국 정무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11월 중순경에 다시 한번 법안 소위가 열릴 예정이어서 이때 한 번 더 논의해 볼 기회가 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필요성에 대한 것들은 여야가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여러 법안들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만은 이번에 꼭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20대 국회에서 안 돼서 또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21대 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새로 구성된 국회의원들이 이 법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하는 이야기부터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왜 법이 필요한지, 어떤 쟁점이 있는지 이런 논의를 또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미 금융선진국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생긴 직후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체계들을 강화하고 관련 법들을 대폭 강화하면서 예비책들을 마련한 건데, 우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금융소비자보호법 만들지 못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런저런 그 금융 관련한 불안전 판매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가 다른 일은 다 못하더라도 정말 금융소비자보호법 하나만이라도 반드시 이번에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자, 그럼 지금 도대체 합의가 되지 않는 쟁점이 도대체 뭐냐? 처음에는 이제 10여 가지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는데요. 많이 정리가 되었고, 금융위원회나 또 저희 같은 NGO들이 굉장히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면서 쟁점들은 그래도 많이 정리가 됐는데 몇 가지가 좀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집단소송제 부분인데요. 소비자가 피해를 겪어서 배상, 손해배상을 요구할 때 개별적으로 지금 다 소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집단소송 방식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대표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그 결과가 다른 소비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집단소송제의 도입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그 소비자 피해에 대한 분쟁 조정 관련 법이 지금 법사위에서 이미 논의가 되고 있고, 그 안에서 이미 집단소송제에 대한 것들을 금융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일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보호법이 정리만 되면 법사위까지 순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서 쟁점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그래도 좀 합의가 돼 있는데, 여전히 하여튼 완벽하게는 안 돼 있고 좀 쟁점은 남아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징벌적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입니다. 이번에 정부 입법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은 제외가 됐고요. 워낙 이 부분은 사실은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고 논의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일단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빨리 틀을 좀 갖춰놓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보완해 가자라고 하는 방향을 정하면서 손해배상을 징벌적으로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단 빠져 있고요. 현재 정부법에 들어있는 것은 징벌적 그 과징금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과징금을 줄 때 그 어떤 기관의 책임이 명확하게 있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는데 그 조치를 다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징벌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조치들을 해놓으면은 사실은 뭐 이번에 DLF 같이 그렇게 파생 결합 상품 같은 거 판매할 때 은행이나 이런 데들이 훨씬 더 주의를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걸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단순한 과징금, 손해에 따른 과징금만 무는 게 아니라 징벌적으로 물게 되면서 수익금의 거의 절반 이상을 다 내놓고 또 손해배상도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징벌적 과징금 부분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많이 좀 정리가 돼 있긴 한데요. 여전히 약간의 쟁점으로 남아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입증 책임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어떤 피해가 발생이 됐을 때 지금은 그 피해 사실에 대한 것들을 소비자 쪽에서 입증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기관이, 은행이, 뭐 증권사나 이런 데가 입증을 하도록 하는 입증 책임을 사업자에게
지도록 하는 이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은 금융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소비자 전반, 소비자 관련한 법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 부분이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도 여전히 약간씩 이견이 있으면서 이제 완벽하게 합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어쨌든 다른 대부분의 쟁점들이 많이 정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11월 중순에 열리는 정무위의 그 법안 심사 소위에서는 반드시 통과가 돼서 이번 20대 국회 안에 표결이 돼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사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당장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는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법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지는 않은 그런 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좀 덜해질 수가 있고 오히려 금융산업 쪽을 육성하는 이런 법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통과가 되고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소비자가 기본적으로 신뢰하는 금융시장을 형성해야만 금융산업도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첫 출발이 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반드시 소비자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국회에서 반드시 이번에 통과해서 법의 기초를 좀 다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 관련해서 진행되는 상황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했고요.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또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